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너무 피곤하고요. 진짜 어제 운동하러 가서 오래간만에 운동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오버 트레이닝 했어요. 네. 이렇게 중량을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거. 오버 트레이닝에서 어제 잘 때도 힘들었고, 힘든 건 아니지만, 그니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좀 책 좀 읽고 하면 됐었는데, 사실 오마이갓, 일어나자마자 이제 AI, 요즘에 완전히 AI 기술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리도 너무 아프고 한데, 그래서 좀 쉬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좀 책을 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제부터는 절대도 루틴을 그대로 지킬 거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뭐 이렇게 책 읽으려면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걸까요? 나의 머리는 진짜, 아이린의 뇌에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 아이린 뇌가 힘들지 않고 잘 쉬게 할 수 있을지. 하루 종일 진짜 너무 할 일이 많고, 요즘에 좋기는 한데 이걸 잘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제 운동 가서 또 오버 트레이닝 했잖아요. 그쵸? 또 할 거 있었는데, Where is this? 뭔가 좀 하고 있었거든요.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 있었는데, 뭐였죠? 까먹었어요. 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마음을 좀 휴식을 가지는 의미에서 책을 좀 차분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다 보니까 뭔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약간 조금 흥분되고 긴장되는 느낌? 또 어제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할 때는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할 때 좋았으면 됐죠 뭐. 어쨌든 자, 어제 읽던 책 말의 품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말의 품격. 전체적으로 약간 피곤하네요. 거약을 오늘 먹을까? 이랬나? 오픈해주세요. 열어주세요. Oh no! It's wrong book.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엉뚱한 책을 또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케이. 짜증내지 말아요. It's not a big deal. You can open it, right? 오케이. 요즘에 독서네트를 이렇게 좀 많이 하지 않고 좀 생각을 아웃풋을 좀 많이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그게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왜 이러는 거예요? So I closed. 닫았어요. 컨디션이 진짜 안 좋다.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멍한 거. 막 내가 뭘 하면서도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거. 막 조금 전에도 그 마사지 할 거 가지러 갔는데 주방에 가서 멍하니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손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다 그래도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루틴마저도 사실은 맞아요. 글자를 좀 크게 봐도 좋겠네요. 오케이. 어제 읽은 부분인데 좋은 것 같아.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지만 하수는 소란스럽다. 하수는 적을 발견하는 순간 주저없이 칼을 내두른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애매하게 진격한다. 그러면서 전력을 쉽게 노출하고 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습니다. 무작정 꺼내들면 칼의 위력은 줄어듭니다. 칼의 크기와 날카로움이 뻔히 드러나는 탓입니다. 아마 말도 그럴 것입니다. 적절한 둔간력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휘두를 때 말의 품격은 더해지며 얼력은 배가 됩니다.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반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나만의 속도로. 좋은 의미의 그 둔감력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난 적절한 의연함을 유지하면서 남보다 유연하게 말하는 목개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가벼운 질책에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이 고수하는 그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힘.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로 둔감력입니다. 저 닭은 아무리 덩치가 큰 닭이 덜 보도 호점을 보이거나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던 닭은 제풀에 지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해 버리는 셈입니다. 목개 날카로운 언어의 창이 우리를 겨룰 때 촉수를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부 자극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무덤덤하게 임해야 할까요? 본인이 어떤 일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둔감력은 무신경이 아닌 보건력에 가깝다. 보건력? 거기에는 상관없이 나의 속도대로 간다 이런 건가? 보건력. 타인의 말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가벼운 질책에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이 고수하는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힘.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로 둔감력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참 좋아요. 날카로운 언어의 창이 우리를 가르칠 때 본인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은지를 자각하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둔감력은 무신경이 아닌 보건력이다. 타인의 말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가벼운 질책에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이 고수하는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힘.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로 둔감력입니다.
저 닭은 아무리 덩치가 큰 닭이더라도 허점을 보이거나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던 닭은 제풀에 지쳐 슬그머니 고리를 내립니다.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셈입니다. 맞아요. 시선, 관점의 중심을 기울이는 일. 시선, 관점의 중심. 집 근처에서 이채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아이 엄마의 말씨에 주목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만 놀아, 어서 들어와. 지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곧 기억하겠습니다. 오바. 그 스파이더맨을 하도록 얘기했나봐요. 스파이더맨. 무턱대고 거미줄을 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럼 임무 마친 뒤 무사히 귀환하도록. 난 그날 저녁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설의 무린 고수를 만난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역지사지, 말 그대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는 본래 맹자, 이루편에 나오는 역지즉계연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러한 처지였으면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역지사지가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임은 틀림없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역지사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를 억지로 사지로 내몰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 참 역지사지라는 것도 생각하기가 알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성찰이 없으면 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데 정말 나의 말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었고,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어떻게 그때는 정말 그런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도 지금에 와서야 내가 그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 사람이 참 상처받았겠다 라고 지금 인지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 전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에 대해 고시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그 사건과 현상 모두가 학문 수양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남만상 모두가 공부의 자원입니다. 진리와 이치를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주변을 진득하게 응시하면서 어느 순간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주변 모든 것이라던가 주변의 나의 모든 내가 행동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리다. 그리고 내가 행동한 거, 그리고 생각한 거, 반응한 거를 성찰해 볼 때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되었는지 바라보는, 그게 수련이고 훈련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고 통찰력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역지사지를 실천하려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잠시 벗어나 상대방이 처한 그 공간과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이게 근데 되게 다른 시선으로 본다는 거, 이거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무리 다른 시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른 시선은 나의 경험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관점을 내던져 관점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삶은 그러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관점을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건 쉽지 않으므로 관점의 중심을 이동해 비스듬히 기울여 봄직합니다. 그래서 육안이 아니라 심안에 부릅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얻은 새로운 시선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관점을 기울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뒷말. 내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손에 영혼이라도 깃든 것인가. 일말의 주저없이 이런 댓글을 일필휘지로 남길 수 있다니. 블로그나 SNS 달리는 댓글에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상대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걸 그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단점을 발견해서 몸부림친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단점이 보여. 슬픈 일입니다. 남을 칭찬할지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 하고, 남을 배려할지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 하고, 남을 사랑할지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 건 얼마나 이채로운 일인가. 단점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 남을 칭찬할지 모르면서 칭찬을 받으려 하고, 배려할지 모르면서 존중받으려 하고. 앞으로가 태생적 배경이 유사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뒷담화. 남을 헐뜯는 말은 대개 특별히 너한테만 털어놓는 건데 뒷담화는 명말하지 않는다. 말은 의미하는 한자,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품입니다. 한자 언어, 말하다. 거기에는 2번 생각한 다음 천천히 입을 열어야 한다. 침묵훈련.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말을 해서 문제가 되지. 뒷담화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치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언품을 가진 사람인가?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뒷담화는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다니다가 언젠가 표적을 바꿔 말을 내뱉는 사람의 귀와 혀와 가슴을 향해 맹렬히 도출합니다. 그땐 뒤늦게 후회받자 소용이 없습니다. 뒷담화의 화살촉이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의미하는 그 한자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2번 생각한 다음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 언품. 나는 언품이 있는 사람인가? 힘이 없네요. 힘이 없네요. 아니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독서 노트도 이런 식으로 바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이거 갔던 게 왜 안 될까요? 텍스트로 공유하기 카피 클립보드 했잖아요, 그쵸?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하지만 앞으로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
잘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독서 노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조금 해결을 해볼게요. 왜냐면 앞으로 더 이게 시간을 훨씬 절약해 주니까요. 이렇게 이게 왜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됐거든요. 그쵸?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갑자기. 아, 목이 아프다. 꿀물을 마셔야겠습니다. 꿀물 아니에요, 아니야. 참. 이거 독서노트 할까 복사하다가 다쳤어요. 왜 나간 게 안 될까요? 예. 그리고 안 되네요. 오늘은 안 될 건가 봐요. 그러면은 뭐 하지 말고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써도 되기는 되는데 여기다 다 써도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미지를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그걸 했다면 독서하는 와중에 바로 적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말을 의미하는 한자,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한다는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던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품입니다. 말을 의미하는 언의 의미가 두 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읽고 침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말이 될 수가 없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온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할 때마다 얼마나 고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할 때마다 항상 나 자신에게 상기해야 하는 말. 과연 이 말이 침묵보다 나은가? 말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을 해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품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언품을 가진 사람인가? 언품, 언품. 나의 품격과 언품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침묵 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아무래도 AI 기술도 익히고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더 많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독서를 하고 다시 넘어가서 다시 인스타에 올리고 또 독서 노트도 쓰고 했는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더 아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뒷담화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뒷담화는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다니다가 언젠가 표적을 바꿔서 말을 내뱉은 그 사람의 귀와 혀와 가슴을 향해 맹렬히 도전합니다. 그땐 뒤늦게 후회받자 소용이 없습니다. 뒷담화의 화살촉이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뒷담화를 하는 건데, 뒷담화는 이제 진짜 좀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다행히. 그또 훈련, 뭐 침묵 훈련을 하다 보니까 뒷담화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둘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기를 얻습니다. 그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언행일치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더 넓게, 더 깊숙이 번집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가운데 대략 80%가 시각에 의한 것입니다.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청각적 정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시각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대방을 파악합니다. 네, 아이린이 그래도 조금 책을 읽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또 수고했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남은 시간도 한번 오늘 또 AI 해야 할 게 많잖아요. 그래도 운동하러 안 가니까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덕선덕을 수고했어요.